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13부 사스에이 전쟁, 사스마번의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63년 8월 11일 어거스틴 쿠퍼 제독이 이끄는 영국 군함 7척은 사스마번을 응징하고 남아모기 사건에 대한 추가 배상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배상금을 에도 막부한테 받았어요. 하지만 추가 배상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가고시마 해안으로 출격을 했다라는 거죠. 참고로 당시 이제 영국의 동양 함대의 사령관은 호프 제독이었죠. 그간 이제 많이 출연했던 바로 그분인데, 호프 제독이 이쯤에서 교체가 되고 새롭게 어거스틴 쿠퍼 제독이 동양 함대를 이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영국 군함 7척이 사스마번으로 향하자 사스마번은 당연히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사스마번은 전국시대부터 일본 내에 굴지 군사력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번이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양이 전쟁에 대해서도 나름 방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상시부터 상무정신이 뛰어난 지역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임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남아모기 사건 이후로 혹시라도 영국이 보복을 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사스마번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해안 포대를 정비를 하면서 방비에 많은 전력을 쏟고 있었던 와중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스마번은 또 외국하고 교류도 나름 많았던 번이잖아요. 그래서 무역으로 돈을 또 크게 벌었던 번인데, 그런 만큼 일본 내에서 어느 번들보다도 서양 세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사스마번도 그동안 나름대로 방비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막상 영국 함대의 위험을 보니까 이게 또 기가 질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스마번도 일단은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은, 그 깡패 같은 사스마번도 진짜 깡패, 이건 뭐 이제 세계 국급 깡패죠. 영국 깡패들을 딱 보고 난 다음부터 살짝 꼬리를 내리고서 교섭단을 파견을 해가지고 대화로 먼저 풀어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에도마코 측에서도 뭐 사스마번의 위기를 아주 뭐 모른 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통역관으로 그 유명한 후쿠자와 유키치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에도마코에서 파견해줬던 통역관인 후쿠자와가 여기서 이제 실수를 저질러요. 협상 내용을 번역하는 가운데 오역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황이 오히려 더 꼬이게 됐습니다. 다만 이게 좀 야사 내용이라서 신빙성 부분은 좀 약간 의문이 있긴 있어요. 하여튼 지금은 말한 건 이제 야사 내용인데, 어떤 이제 얘기가 있냐면요. 영국 측이 사스마번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남아모기 사건에 대해서 사스마번은 최대한도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최대한도로 책임을 지라는 거는 돈 엄청 많이 내라는 이거죠. 배상금 엄청 토해내라, 그 뜻이었는데, 후쿠자와가 이거를 좀 이제 잘못 알아듣고서 뭐라고 이제 번역을 했냐면은, 최대한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은 사스마번의 최고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건가? 하고서 그렇게 오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남아모기 사건의 최고 책임자라면은 사스마번의 국부인 시마즈 히사미스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히사미스를 영국 본토로 압송을 해가지고 뭐 법정에 세우겠다, 이런 뜻이 아니냐 라면서 이제 사스마번에서는 펄쩍 뛰었다는 거죠. 이것들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막갑하구만 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8월 15일 이제 양측은 강철과 화염에 대야만 남겨놓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스에이 전쟁의 시작인데, 사스에이 전쟁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사스는 사스마번을 말하는 거고, A는 한문으로, 원래 정확하게는 여기가 잉글랜드지만 한문으로는 영국이라고 쓰잖아요. 그 영국의 영을 일본식 발음으로 A라고 읽어요. 그래서 사스에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스마번 대 영국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전체하고의 전쟁이 아니라 정말 흥미롭게도 사스마번 하나하고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사스마번도 영국하고 전투를 임할 때 있어서 사스마번의 깃발만 내걸고서 싸웠다는 거죠. 즉 사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사스마번도 확실하게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영국은 처음부터 전쟁까지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진짜 목적은 겁을 준 다음에 적당히 배상금만 뜯어가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역시 명불허전, 깡패 국가다운 행동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또 하필이면 일본 최고의 깡패였던 사스마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갈 협박이 안 먹혀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문제가 뭐였냐? 당시 영국 측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전쟁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대포에는 포탄도 장전을 안 한 상태였고, 또 탄약고 앞에는, 가판 위랑 탄약고 앞에는 보란듯이 에도 막부에서 받아낸 배상금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스마번 측 교섭단한테 이런 식으로 과시를 하는 거죠. 에도 막부가 이미 사과하고 이렇게 배상금을 뱉어냈다. 그러니까 너네 사스마번도 어떻게 해라. 순순히 배상금을 토해내라. 아마 이제 그럴 목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데다가 다 쌓아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투 태세에 돌입하는데 이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은 구태여 사스마 포대하고 교전을 하느니 어차피 우리는 배상금 뜯어낼 목적으로 온 건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하자. 해안가에 정박해 있던 사스마번의 증기선, 세척을 납포해서 배상금 대신에 이거를 끌고 가자라는 거예요. 정말 깡패선언 행동을 한 거죠. 자, 사스마번은 영국이 자신들의 군함을 탈취하려고 하자 당연히 이제 발칵 뒤집힙니다. 아니 이 해적놈들이 감히 우리 군함을 갖다 가져가? 우리도 한때 해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 위험 떨어지는 사스마번인데. 자, 그러면서 해안포대에서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참고로 사스마번은 일찍부터 서양 문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서양식 대포들을 꽤 많이 구비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청제국이 벌였던 다구포대 전투, 그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양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영국군은 가고시마 해협의 비좁은 만에서 사스마번의 군함들을 이끌고서 천천히 이동을 해야 됐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사스마번에서 납포한 군함들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이동 속도가 빠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스마군의 표적이 되기에 정말 딱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국군은 생각보다 강력한 사스마군의 화력에 놀라가지고 결국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은 이러다가 사스마군의 포대에 우리가 피해를 크게 입겠다. 그래서 증기선 납포를 포기하자 하고서 사스마 측의 증기선을 탈탈 털어가지고 귀중품들을 몽땅 탈취한 다음에 아예 그냥 격침시켜버리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아, 진짜 여기서 영국군 인성 수준이 또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영국군은 사스마 군함들을 전소시킨 다음에 전열을 구축하면서 사스마 포대에 대해서 응수를 가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스의 전쟁이 무르익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론상으로는 영국군이 사스마 포대를 압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영국군한테도 뜻밖의 문제들이 몇 가지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군은 최신형 대포였던 암스트롱포를 탑재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 검증이 좀 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스트롱포가 원래 예상했던 대로의 제대로 된 능력을 아직 발휘를 못하게 됐던 겁니다. 지금 대포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자꾸 일어나가지고 오폭 사고가 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군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가고시마 해안이 굉장히 비좁은 만이에요. 이 비좁고 긴 만으로 영국 함대가 줄지어 들어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사스마군 포대는 양옆으로 이렇게 끼고서 치명적인 십자포를 날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뜩이나 지형상 불리함을 안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강풍까지 불고 있어가지고 또 이때 당시 증기선이 바람의 영향을 아직 완벽하게 무시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영국 군함들이 기상,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영국군이 애를 먹긴 했지만 그래도 천하를 제패했던 영국 해군인지라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점차 사스마군의 포대를 하나하나 침묵시키면서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10개가 넘었던 사스마군의 포대를 정말 하나하나 다 파괴하면서 영국군이 조금씩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사스마군의 포대가 차례차례 무너지고 있으므려 또다시 뜻밖의 변수가 터지게 됩니다.
당시에 사스마군이 발사한 박격포 포탄 한 발이 우연찮게 영국군 기함에 정확하게 명중을 하게 돼요. 그것도 사령관이 타고 있는 기함에 명중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럭키샷이 제대로 떠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부함장이 바로 현장에서 즉사를 해버렸고 쿠퍼 제독도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영국군은 무려 기함이 대파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여러모로 이제 전황이 좀 꼬여간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군함 레이소가 기관 고장을 일으키면서 해안가에서 좌초되는 그런 구름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뭔가 좀 지금 전투가 생각처럼 정말 안 풀리는 거죠. 다행히도 이미 증기선이 전소돼가지고 해상 전력이 괴멸된 사스마군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좌초된 레이소를 나퍼려 들진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여력은 없었죠. 그래서 레이소는 우여곡절 끝에 다른 군함들에 의해서 일단 예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투가 생각처럼 안 풀리자 격분한 쿠퍼 제독은 여기서 정말 참 또 인성질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은 사스마 포대는 부술만큼 붙었으니까 이제 모를 아작을 내라. 가고시마 성과 그 주변의 시가지를 포격을 해가지고 분풀이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영국군의 포격으로 가고시마 시가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가옥 수백 채가 전소되고 또 그동안 이제 알뜰살뜰 만들어놨던 산업시설들이 홀라당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주민들을 미리 대피를 시켰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영국군은 다음날 아침까지 가고시마 시가지를 향해서 계속 포격을 퍼붓다가 슬슬 이제 석탄이 떨어지니까 물러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영국군이 철수할 기미를 보니까 사스마군도 지금 얘들도 지금 눈이 뒤집혔죠. 시가지가 완전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당장 이제 오늘 밤에 잘 집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비장의 병기를 하나 꺼내들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기뢰였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 기뢰가 굉장히 원시적인 수준이긴 했죠. 참고로 조선도 원시적인 수준이긴 했지만 나름의 기뢰를 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뢰를 흘려보내서 영국군 군함을 폭침을 시키자라고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원시적인 기뢰라 하더라도 군함 바로 밑에서 폭발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었죠. 다만 이때 사스마군이 보유했던 기뢰는 3개에 불과했어요. 기뢰를 수십 개를 깔아야지 그래도 좀 이게 정확하게 상대방이 걸려들지 3개 가지고서 어떻게 그것도 걸려들기를 바라겠어요, 이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거를 깔기는 깔았는데 영국 군함들이 운이 좋게도 기뢰를 건들지 않고 지나감에 따라서 또 이 작전은 그다지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려웠다라고 하죠. 이로써 영국군은 사스마번에 대한 보복 공격을 마무리 짓고 가고시마 해협을 빠져나와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전투 결과는 스코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사스마번은 5명이 전사, 그리고 9명이 부상이었고 영국군은 그 로또샷이 하도 크리티컬이 터져가지고 13명 전사에 50여 명 부상으로 사실상 사스마번의 판정승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사스마번이 판정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해안 포대에 숨어서 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보통 이제 군함과 해안 포대의 싸움을 놓고 봤을 때 3대1 비율로 해안 포대가 3배 정도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해안 포대는 일단 지대가 더 높죠. 더군다나 토벽으로 방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군함은 지대가 낮은 데다가 물살의 흐름을 타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똑같이 포격을 당했을 때 아무래도 증기선이 뭐 아무리 철갑을 둘렀네 어쩌네 하더라도 흙과 돌로 구축한 그런 방벽만큼의 방어도는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스마군이 나름의 선전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스마번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독자적인 힘으로 무려 영국 함대를 격퇴하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영국의 호프 제독이 청해 다국포대를 공격했다가 격퇴당한 이래 두 번째로 동양에서 서양 군대가 뜨거운 맛을 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사스마번은 승리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너무 컸다는 거죠. 가고시마 시내가 영국군에게 초토화됨으로써 사스마번이 오랜 세월 동안 공들여서 만들어놨던 산업시설들이 잿더미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스마번 내 도막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이 전쟁이 실제로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 붙어보니까 우리가 잽이 안 되더라. 어떻게 해서 쫓아내긴 했지만 이게 쟤들이 만약에 제대로 각 잡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멸망하는 건 거의 시간 문제가 아니냐. 그것을 이제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죠. 이는 차오 사스마번이 조슈아와는 다르게 양이론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않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스의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슬슬 이제 조슈번과 사스마번이 서양 세력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좀 코너에 몰리는 형국이 만들어지자 에도 막부도 이제 반격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선한 몽반들이 너무 설치고 다녔는데 이쯤에서 얘들을 한번 손봐주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에도 막부의 반격 작전은 어떠한 것이었나?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